그래서 ITU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정도 빨간색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노란색 구간은 뭔가 좀 위험하다 이 정도면은 인지를 해 주시는 거고요. AV 딜레이를 말씀을 드릴 때 꼭 제가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게요. 예를 들어 제작단에서 임의로 뭔가 제작을 하셔가지고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값이 이렇게 나왔다. 이 값이 어떠냐라고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패턴들을 제작을 하실 때 그 패턴이 정말 오디오가 정확하게 딱 비디오랑 맞아 떨어지는지를 장담을 아무도 못 하시죠. 예를 들어 이런 카메라 가지고 화면이 딱 올라오는데 박수를 딱 쳐가지고선 이거 갖고 오디오랑 비디오의 딜레이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001초 단위로 이게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진짜 화면이 딱 올라오는, 신호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스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특정 테스트 패턴을 꼭 헤드엔드단에다가 흘리셔가지고선 측정을 하시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터. 저번에 지터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교육대야. 각각 한 비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 비트 스트림, 클락으로 이루어진 이 비트 스트림을 갖다가 얼마나 신호가 흔들리는지를 가지고 지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라이즈랑 폴린이 있을 때 이 신호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터가 보이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색 에너지 분포도가 나있죠. 에너지 분포는 1, 0 데이터는 어차피 0 아니면 1, 2개의 데이터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쪽 영역에만 에너지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가운데에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한 영역을 지정을 해놨는데 보통은 I를 하나를 더 띄워가지고선 타이밍 지터랑 얼라이먼트 지터를 동시에 측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스테이터스에서 SDI 스테이터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요거를 동시에 띄워 놓으셔가지고선 이런 식으로 측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타이밍 지터하고 얼라이먼트 지터 두 개를 동시에 보시면서 이때 보시면은 케이블 로스 값이라든지 로스 값이 증가를 하면은 추정되는 케이블 길이는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케이블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블의 노후화라든지 상태라든지 전송로 환경 상태에 따라서 이 추정되는 케이블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소스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케이블에서 가용할 수 있는 풀 가용량 전체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이 전체 구간을 갖다가 이 소스 앰플리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I 앰플리튜드가 있잖아요. 이 I 앰플리튜드는 이 전체 가용량 중에서 실제 데이터가 옮겨가고 있는 이 I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스 앰플리튜드보다는 I 앰플리튜드가 조금 더 작겠죠.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I 앰플리튜드가 소스 앰플리튜드에 거의 근접해야지 이론상으로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송로 구간에서 반사 또 내려와가지고 반사가 되는 구간에서 뭐가 조금 더 먹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I 앰플리튜드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 구간은 원래는 이제 800mV 볼테이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0, 그래서 720에서 880 이내로 들어오면 스펙 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펙 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거를 보통 이렇게 실제로 구축을 하시면서 캡처를 뜨시잖아요. 캡처를 뜨실 때는 여기에 USB 메모리를 물려주시던지 뒤에 있는 이더넷 포트를 사용을 해가지고선 UDP 라인으로 올려가지고선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윈도우즈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다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되는 USB 드라이버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라든지 트랜센드 USB 메모리가 굉장히 인식이 잘 됐었고요. 반대로 소니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인식이 좀 덜 됐었습니다.
아, 지금 있으십니까? 한번 물려볼까요? 스키디스크인데 그거는 좀 그렇죠. 아닙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을 텐데. 저거 혹시 저거 바이러스 상관없어요? 예, 얘는 기반 자체가 리눅스에? 이런 거지. 예, 인베이드로 돼 있는 OS라서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예, 방법은요. 여기 디스플레이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Save Display to USB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인식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됩니다. 되네. 예, 지금 이렇게 네. 저장이 되는 걸 보시면 나중에 이 화면에서 네. BMP 파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캡처되는 거야? 네네. 좋은 메모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리는 거야. 이거는 예 신호의 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 보시면은 컴피그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디스플레이 버튼에서요 세 번째 인피니트 저도 퍼시스턴스라고 보통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ON으로 해주시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거를 그리고 이거 신호가 좋아가지고선 딱 예를 들기가 좀 그렇군요. 이게 신호가 좀 안 좋으면은 더 예를 들기가 좋은데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고 있으면 계속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아까 그 인피니티 퍼시스턴스라는 걸 ON을 시키게 되면은 지나가는 모양들이 계속 저장이 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형이 이렇게 있다가 순간적으로 팍 튀는 파형들이 있게 되면은요 그 튄 부분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호가 안 좋다, 예를 들어 칼라바 신호를 냈는데도 뭔가 신호에 잡음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웨이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냥 쏴주고 계속 계시면은 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웨이폼으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슈팅에서 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 지금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역들이 다 꽉 차 있죠. 계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일단 끄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개인을 설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개인 버튼도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셔가지고선 베리어블 개인을 활성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제너럴 조그 셔틀로 확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신호 파형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개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세이블 시킨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스윕 모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스윕이라는 거는 파형을 갖다가 그냥 쭉 보내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한 필드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으면요 한 라인이 아니라 한 필드 값을 갖다가 쭉 그냥 신호를 갖다가 스윕 말 그대로 쓸듯이 그냥 모든 라인을 갖다 한 번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신호에 한 라인 한 라인 한 라인을 보는 웨이폼이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전체 파형을 갖다가 보시면서 예를 들어 영역을 벗어났는지 아니면 튀는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랑 스윕을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시면서 확인하시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라인 셀렉트를 누르셔가지고선 아까 데이터 영역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라인 한 라인을 갖다가 접근을 하시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예, 보통 이렇게들 사용을 많이들 하시고 계십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능은 거의 대충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특정 용도라든지 여기 밑에 거 다시 한번 설명. 예를 들어 캡처 같은 거를 누르게 되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캡처는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프리즈를 강제적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켜져 있으면 캡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라이브 온리가 아니라 프로즌 온리. 그러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딱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캡처 버튼을 딱 눌러버리시고 그냥 저장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셋 같은 경우는 커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에서 커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여기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카메라 팔에 다 가려버렸네. 이렇게 블랙 구간에 두시고요. 가려버렸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 밑으로 내리셔서 두 번째 구간을 예를 들어 너무 올렸네. 네. 실제 지금 치고 있는 꼭대기가 한 요 정도로 보면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가운데 이제 이 델타 구간에서 요 각각 커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커서 버튼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보통 1번하고 2번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1, 2번의 간격을 갖다가 델타 값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버스트를 갖다가 측정하시는 지금 버스트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커서를 활용을 하셔가지고선 이렇게 두시고 1번을 이렇게 두시면은 대략 뭐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0 해가지고서 40 정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비비 신호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세 가지네. 세 가지로 저장할 수 있네요. 네. 라인을. 이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예, 요거 가운데는 이 두 개에 대한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기존에 있던 거 601A하고 그래서 커서 버튼을 활용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갖다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프리셋을 길게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있는 세팅을 갖다가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리콜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파워업 세팅으로 하셔가지고선 저장이 되어 있는 프리셋으로 이 웨이폼 모니터를 갖다 껐다 켰을 때 그 설정된 설정대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뭐 이름을 바꾸신다든지 그룹을 묶으신다든지 뭐 다양하게 확인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LTC는 아마 안 쓰실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타임코드에 대한 웨이폼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수 케이블하고 특수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임코드를 직접 웨이폼 모니터에 물려가지고선 타임코드가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RGB 신호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할 때는 어떻게 보고해야 돼요? 보고를 아니요 여기서 이제 할 때 네네. 스코프를 볼 때가 있잖아요. RGB 신호를 해가지고 그 신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출 때 그만 네. 100에다 맞춘다든가 80에 맞춘다든가 할 때 그거 창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RGB만 맞춘다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칼라마 신호를 네. 입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넣어줄까요? 이게 아니 뭐 설명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이처럼 입력을 하고 네 지금 들어왔네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YRGB로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RGB 성분만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전체 영역들을 확인을 해주셔도 돼요. 이번 보시면은 지금 벡터 성분이 타겟에 지금 안 맞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타겟이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75% 칼라바로 지금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RGB를 이쪽에서 일단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셨던 방법이 조금 더 편하시다라고 하면요. 예, 그게 편해요. 네. 들어내려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마찬가지 컴포지트 성분으로 바꿔주시면은 위상까지 같이 보실 수가 그렇죠,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얼굴 색값을 맞춘다든지 할 때 요거 보시고서 맞추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이밍도 같이 들어와 있고요. 색상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길게 누르신 다음에요. 팝업 창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선 웨이브폼 대비로 봤을 때 이 색신호들 RGB 성분들이 각각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쪽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 이게 항상 익숙해져가지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를 추가를 굳이 하자면은 이렇게 개모까지 이렇게 보셔가지고선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걸 해서 할 때는 이제 요 프리셋으로 해서 저장하면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프리셋에 저장을 해놓으시고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겠죠. 아 그거는 메인 버튼이고요. 메인 버튼은 거의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썼네. 테이프는 뭐야? 아 좋은 말입니다. 아 저거 근데 상당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PC랑 연결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IP를 세팅할 수 있는 모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DHCP로 자동으로 IP를 할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매뉴얼로 설정을 하실 것인지, 그냥 매뉴얼이면은 이쪽에서 IP, 서브넷,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선 이제 PC에서 뒤에 이제 UDP 케이블을 물리신 다음에요. 웹브라우저에서 저 IP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은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요 주소를 적으면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192.168.1.1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웹 이네이블 요거를 갖다 온 시켜주시고요. 이렇게만 하면은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세팅할 때 네. 기본적으로 세팅을 어떻게 해요? 보통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요. 가장 기본 세팅은 네. 웨이폼 보통 일반적으로 YPBPR로 많이 두시고요. 네. 그리고 2번에 벡터 성분 두시고요. 3번에 픽처 두시고 네. 4번에 비디오 세션 창을 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터를 보신다든지 특정 용도로 쓰시면은 프리셋을 이제 하나 정도 더 설정을 해 두셔가지고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가 가장 기본이고요. 아까 이렇게 I 두시고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I를 보통 측정을 많이 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이게 개인이 돼 있네요. 저희는 네.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는 보면 안 돼. 그렇지 많이 안 보죠. 가끔 띄어서 보는데 가끔 그러니까요. 이상이 있나 없나. 이상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이제 이렇게 띄어서 보시고요. 저희는 웨이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웨이폼, 벡터, 픽처, 비디오 세션 창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단은 지금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많이 하시죠. 이런 식은 거의 뭐 송출단에서 많이. 예. 성철도 성철이고요. 예, 보통 예를 들어 뭐 중계단이라든지 중계차가 나갔을 때도 보통 이렇게들 많이 보시고요. 다 끝나셨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